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상승폭이 30.7%로 세계 주요 주가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연끌 등의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주식시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유례없는 열풍이 불자 자연스레 주식가치에 대한 평가지표 역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PER 및 PBR, PSR 등이 그 예시인데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지표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PSR은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표인데요. PSR은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낮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내는 매출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PSR은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를 한 다음 기업 가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가치 투자가들이 투자 시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PSR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고 PSR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3년 만에 10배 상승하는 엄청난 주식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주 투자의 거장, 워렌 버핏이 정신적 스승으로 모신다는 필립 피셔의 아들 켄 피셔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PSR이란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켄 피셔가 PSR의 중요성, 즉 기업 매출액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기업의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매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출하하고 여기에 신속한 마케팅이 더해져 기업의 매출은 급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다가 제품이 성숙기로 접어들면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시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해 매출이 정체됩니다. 이후 매출을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제품이 완전히 성숙하며 신기술로 대체되면 순이익이 줄어들고 끝내는 사라집니다. 시간에 따라 그래프와 같이 매출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제품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계속해서 발전된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도입하고 판매하여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문제는 신생 기업들의 경우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켄 피셔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결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미성숙한 신생 기업의 경우 대개 경영진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서 손실을 입거나 심지어 생존을 위협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거나 개발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성급하게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생 기업에겐 치명적인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훌륭한 신생 기업들은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런 과정을 거쳐 더욱 좋은 회사로 발전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매출의 변화로 살펴보면 매출이 정점에 도달한 뒤 결함으로 인해 이익이 급감하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회사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크게 실망하여 주가는 크게 폭락할 것입니다. 매출과 주가 모두 하락하는 과정을 거쳐 결함을 극복하는 회사들은 마침내 다시 매출 성장을 재개하고 이익도 손익분기점을 지나 결국 지속적인 이익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렇듯 전체 매출 변화와 결함 과정을 관심 있게 살펴보면 아주 유리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과도한 기대치를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여 주식을 팔아버려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 매수한다면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매출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크게 올라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PSR이 낮다고 해서 모두 좋은 기업인 것은 아닙니다.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기업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결함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켄 피셔는 이러한 회사들의 주식을 슈퍼스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슈퍼스톡들이 3년에서 5년 내에 최소한 3배에서 10배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PSR이 마냥 낮은 기업에만 투자하면 되는 걸까요? PSR을 어떻게 활용해야 슈퍼스톡을 발굴해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켄 피셔는 3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PSR이 0.75 이하에서 매수할 것을 추천하고 있고 둘째로 과거에 5년 이상 안정적인 성장률을 만든 적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과거에 5년 넘게 순이익률이 5%를 상회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PSR 0.75 이하라는 기준은 켄 피셔가 1984년에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PSR이 높다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PSR 지표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후보군을 만들었다면 결함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성장을 보여줄 슈퍼컴퍼니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PSR이 낮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주식이 슈퍼스톡인 것은 아닙니다.
결혼과 같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하는 회사는 극소수입니다. 결국 이런 회사들을 잘 골라내는 것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캠피셔는 슈퍼컴퍼니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임직원들의 성장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뛰어나고 이러한 태도들이 몸에 배어있는가입니다. 기업 임직원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죠. 둘째는 탁월한 마케팅 능력입니다. 캠피셔는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기획과 마케팅으로 위기에 빠진 회사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일방적 경쟁 우위입니다. 주력 제품에서 준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조적 인사관리로 직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 공정한 승진 기회, 그리고 건설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있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완벽한 재무관리입니다. 실적의 경영계획에서 벗어나더라도 신속하게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재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캠피셔는 이 5가지 기준을 통해 슈퍼컴퍼니를 골라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캠피셔의 투자 철학을 캠피셔가 실제로 투자한 버베이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버베이팀은 초창기엔 데이터 카세트를 판매하는 기업이었고 플로피 디스크 기술이 발명된 이후에는 플로피 디스크도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1978년 버베이팀이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데이터 카세트의 점유율은 절반에 가까웠고 플로피 디스크의 점유율은 약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월등한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여 공모가 17.75달러로 기업 공개를 어렵지 않게 치렀으나 상장 후 두 번째 분기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디스켓 제조 공정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고 버베이팀에서 1년 넘게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자 디스켓의 시장 점유율은 기존 45%에서 15%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1980년 회계연도 4분기에는 상장 후 첫 손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가는 1979년에 고가 29달러에서 1980년 중반에는 1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주가는 캠피셔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캠피셔의 투자 철학에 따라 버베이팀이 여러 정보를 확인한 결과 매수를 해도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할 사장에 대해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평가를 했고 재무 상태는 유동 비율이 2.1로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의 중단 없이 상당 폭의 손실을 견딜 여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긴 했으나 여전히 IBM과 더불어 공동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문제만 해결된다면 곧바로 모든 제품의 매출이 뛰어오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버베이팀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극도로 엄격한 품질 관리 체계로 돌아섰습니다. 출하 전에 디스크 제품을 전수조사 100%로 품질 인증을 거치기로 한 것인데요. 비용이 더 늘고 손실도 커졌지만 향상된 품질로 그간의 나쁜 이미지를 극복하고 신규 주문량은 늘었습니다. PSR은 공모 당시 0.7이었고 주가가 하락했지만 매출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1980년 여름 PSR은 0.43이었습니다. 이렇듯 버베이팀은 캠피셔가 세운 모든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캠피셔는 버베이팀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가히 황홀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버베이팀의 주식이 매수 2년 만에 최대 15배나 상승한 것입니다. 이렇듯 캠피셔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PSR과 같은 캠피셔만의 개념과 투자 철학은 현재 공인재무 분석사 교과 과정에 포함될 정도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이렇듯 창조적인 사고방식 덕분에 그는 CX 어드바이저의 그룹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유명 시장 예측가들의 예측 능력을 평가한 조사에서 당당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400대 부자 중 281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세계 억마장자 순위에서는 64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캠피셔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한 다음 기업 가치가 오를 때까지 장기간 기다리는 성장주 투자가 중 한 명입니다. 여기에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정해 적용하였고 그 결과 캠피셔가 세운 운용사인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2020년 기준 1350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또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식 투자를 할 예정이라면 캠피셔의 투자 공식을 대입해보는 건 어떨까요?